캠방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마프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늘은 윤 대통령 구속의 의미와 향후 탄핵 전국 전망에 대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서 직접 본인이 3차 변론 때 발언을 했어요. 예. 많은 화제를 낳은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입니다.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에 작성한 것을 네. 피청구인이 본인이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한 것이다.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 웃기죠? 한마디로 난 잘못 없다. 그렇죠. 그랬는데 왜 군인들이 갔지? 왜 구속됐지? 왜 구속됐지? 왜 지금 헌재 심판을 받고 있지? 이게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이따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대한민국의 명식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TV 앞에서 예. TV가 앞에서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어안이 봉봉해서 적어봤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말을 그렇죠. 뽑아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따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 교수님. 네,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인물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 예, 취임을 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네요. 오늘. 네. 그죠? 이게 그 미국 CBS 방송이 예. 지난 이제 현지 시각으로 1월 18일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고 정확하게 트럼프가 언제 발언했느냐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 예. 최소한 우리 계엄 이후에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 지금 예. 세계가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미국에서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게 좀 너무 창피하고 취임식에서조차는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발언을 첫 발언, 한국 상황에 대한 첫 발언이 한국을 보라. 예. 나를 혼돈이라고 말하지 말고 한국을 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네네.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까? 저는 그게 네. 그렇구나. 김 교수님이 이거 트럼프 얘기를 할 때 저는 딱 듣는 느낌이 예.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부르지만은 네. 한국을 봐라. 네. 그 혼돈이 아니라 그 혼돈이 곧 질서를 잡아간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나를 더 이상 혼돈이라고 부르지 마라. 예. 한국에 비하면 나는 새발의 피다. 뭐 이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맥은 몰라서. 예, 저도 김 교수님 말씀에 좀 더 공감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실제로 미국은요,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을 하는 나라예요. 예. 한국의 데모크라틱 레질리언스 해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혼돈이지만은 예. 그 혼돈이 질서를 잡아 나가고 있는 그 질서, 민주주의 힘을 한국에 대해서는 격찬을 하고 있다고. 예. 미국은 저 트럼프도 그 대회를 선 것이지 한국을 비웃는, 예. 한국을 무시하는, 예. 또 한국의 이런 탄핵사또 소용도 이걸 갖다가 조롱하는 그런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이 발언의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게 정확히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도에서 보면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했다라고 보도에도 있더라고요. 이걸 진중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농담하듯이 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어서 저는 그게 그렇게 읽혔어요. 그런데 뭐 이건 해석의 문제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평론가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오늘의 말 들어봤고요. 말씀 중에 뭐 같이 녹여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앞서 모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일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종합적인 한 말씀 평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윤 대통령 구속은 뭐 당연한 거죠. 네. 윤 대통령을 바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찰과 공수처 등등
애를 많이 썼습니까? 다시는 관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요. 그렇게 되면은 뭐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예. 또 엄청난 사람이 또 다칠 수가 있어요. 다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앞으로도 제도적인 장치를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래서 아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을 보면은 한국은 정말로 위대한 나라다. 예. 그 혼돈과 그 난리법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회복력 이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쿠데타 되면은 쿠데타 다 성공합니다. 민주주의를 뭐 지금 아랍에 보세요. 아랍의 과거에 뭐 자스민 혁명 해가지고 거의 다 민주주의 다 무너졌어요. 한국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예. 그걸 그래서 민주주의 회복력의 한국의 그 강한 힘을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차 변론에서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대하면 안 들어요. 중요한 거는 법대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게임은 끝났어요. 아마 이거 제3세계라든지 남미 같은 데서 일어났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공했겠죠. 근데 한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잠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는 이거 뭐지? 그러나 다시 그 회복력대로 정상대로 가고 있는 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에 상처는 컸지만은 예. 엄청난 회복력을 통해서 발전, 심호,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연계되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겠네요. 있어요. 네. 사실 문제가 있는 정거 혼란도 있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이게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역시 지금 대단하게 민주주의 지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네.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서부지법에 뭐 보세요. 그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예. 충격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다음에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 그런 것들 자체는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고 우리 민주주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반면에 교수님.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는 내란죄로 지금 그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구속이 된 거잖아요. 예. 혐의가 인정됐다. 예. 이미 어느 정도 명백하게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는 걸 저는 이번 구속영장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지금 피의자의 탄핵 심판은 네. 당연히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번 구속이 암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인용되는 것이 거의 뭐 100% 확실하다. 뭐 시기의 네. 문제는 있겠으나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구속 영장이 좀 의미가 있다. 네. 구속영장의 의미를 이제 앞으로 이제 헌재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뭐 어떻게 일종에 보면 일단 사실 무죄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네네.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속이다 네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요, 평론가님. 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구속영장도 그렇고요, 영장실질심사에 또 직접 출석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뭐 뿐만 아니라 뭐 각종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네. 뭐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청구할 것도 문제다. 제가 세보니까 11개예요. 11대 빵이에요. 예, 이게 11대 빵이잖아요. 네. 이게 나름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 전문가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그렇다고 얼마 연장을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늦추기 위한 전략치고는 너무 원사이드하게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런 거예요? 아, 왜 그런가요? 아니. 제가 윤 대통령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해요? 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혀 이게 11대 빵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요. 탄핵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탄핵 예. 그것도 부끄럽지만은 그 이후에 맞서는 태도 그 대통령 그랬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완전 새빨간 예. 거짓말에다가 지금까지 11대 빵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혹시나 1%라도 대통령실로 용산으로 귀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 같고 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예. 내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지 않을까? 이번에 서부지법 때문에 헌재도 들어와가지고 난리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이거 심판을 좀 늦추면서 예. 점점 늦춰가면서 이재명 대표도 좀 욕보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답지 않는 예. 보통 동네 아저씨들도 그렇게 재판 안 받아요. 예. 받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앞서 그래서 제가 말만 말에 네. 대통령이 얘기한 걸 들어봤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김용현 전 장관이 적어온 것을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했다뇨. 그럼 본인이 책임자 아닙니까? 예. 본인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포고령 집행에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다. 포고령 집행에 구체적이 없는데 군인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국회 들어왔습니까? 이게 뭐가 말이 그러니까 네. 동네 아저씨들 말하는 건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뺌을 하고 네. 거짓말을 하는 자체가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부끄럽게 넘어서서 네. 정말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 전략이 아니라 그냥 뭐 전략도 없네요. 그냥 일말의 희망을 갖고 일단 무조건 일단 한번 무죄 제기해보고 이신장 해보고 다 안 되고 그냥 버티는 거죠. 뭐 하려면 해봐. 난 내대로 갈 거야.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뭐 하나 걸려라. 우리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구속 피의자 신문에는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조사에는 계속 나가지 않다가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폭동도 이 구속을 예상하지 못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이미 어느 정도 계획 하에 폭동을 저는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국민들 누가 봐도 이번에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는 구속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본인 휴대폰 교체했죠. 단말기 교체했죠. 그리고 계속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네.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자기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검찰하고 공수처의 나와서 수사받으라는 것 5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당시에도 당연히 불응했고 예. 체포된 이에는 묵비권 행사했고 지금 그것만 뽑아봐도 최소 5가지 누가 봐도 이건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미 윤석열의 행동들이 구속하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 특히 그냥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면 최소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서 구속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은 본인이 예. 구속하라고 그동안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 전략을 잘못 세운 거네요? 그렇죠. 네. 계속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진해서 출석하고 조사 받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는 구속까지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부지법 폭동도 발생했지만 난 끝까지 싸우겠다. 그게 전략 아닐까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떠한 싸움에도 윤석열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네. 예, 상식이 그렇고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구속되는 대한민국 어떻게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9일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구속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앞으로의 탄핵 정부 어떻게 풀어나갈지 두 분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